예, 동적 평형과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죠. 우리가 이제 정반응이란 건 보통 생성물이 되는 것,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정반응 생성물이 다시 반응으로 되는 거, 그죠? 이 정반응, 역반응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가역이라는 것은 농도, 압력, 온도에 따라 정반응, 역반응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화학반응에서 이렇게 표시하죠.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생성물이 다시 역반응으로 되는 가역반응.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이 되지만 얼음을 다시 밖에 꺼내면 다시 물이 되죠. 그래서 물이 응고되는 거, 역반응 물이 융하는 거. 또 일어나지 않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플립에 맺혀 있지만 시간이 다시 공기 중에 수증기로 돌아가 이슬이 없어지는 거. 수증기의 액화가 정반응이죠. 역반응은 물이 기화가 되겠죠. 물에 이산화탄소 녹아있는 탄산음료에 용기 뚜껑을 열어두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탄산음료의 톡 쏘는 맛이 약해진다는 거.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있는데 다시 탄산음료에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흡수하여 붉은색 변하는 성질이 있는데 화학반응에서 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자주 해야 돼. 이런 가운데 푸른색 염화 코발트에 스포이트를 이용해 물방울 떨어뜨린 색깔을 관찰한다. 물이 떨어질 때 헤어드라이에 따뜻한 바람을 불며 물을 증발시키고 염화 코발트에 이게 처음에 물에 닿는 부분이 붉은색으로 변했죠. 그죠? 물이 증발해 다시 푸른색으로 변했다. 결국은 푸른색 염화콜드가 물을 흡수하면 붉은색 염화콜드가 되고 붉은색 염화콜드는 물을 제거하면 다른 푸른색으로 되는 거죠. 그죠? 물이 함유되면 붉은색, 물이 빠져나가면 푸른색. 가역 반응이 가능한 거죠. 무엇은 정말 옆에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이라고 하죠. 가역 반응. 정반응, 가역 반응, 화학 반응 중에서 보통 왼쪽에 있죠. 가역 반응의 정반응.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다. 가역 반응, 화학 반응 시에서 화살표는 이렇게 표현하죠. 가역 반응 양쪽 화살표란다. 그 다음 푸른색의 염화콜트 중에 물과 반응할 땐 처음에 붉은색인데 물을 증발시킨 푸른색이 되는 것은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역 반응. 네, 석회동굴과 정류석, 석순이 있죠. 석회동굴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에서 석함지대에 주로 생성되는데요. 이유는 탄산칼슘이 지하수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물이 장르는 칼슘, 이게 탄화수소 칼슘이 생성되기 때문에 탄화수소 칼슘이. 그런데 석회동굴에서는 동굴 천장에 정류에 달아붙고 바닥에 석순이 생성되는 걸 종종 보시는데 정류에서 석순은 어떻게 생성될까요? 바로 그 역반응에서 생성된 거죠. 그래서 탄산 수소 칼슘 수용에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또 물이 생성되면서 물에 잘 녹지 않은 탄산칼슘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탄산수 칼슘이 천장에 떨어지기 전에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은 종류석과 석순 반응이 가역변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반응하여 탄산수 칼슘 용이 생성되는 반응, 역반응이 생성되는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니다 아니죠. 역반응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냄비 뚜껑 안쪽에 물방울 맺히는 것은 가역변환 예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역 반응에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면 산행시 낙석에 주의한다. 산속 바위 틈에서 물이 얼어 돌 틈에 있다가 다시 물이 녹아들면 바위가 떨어져 내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염전, 물의 상태 변화. 또 염전에서는 바닷물을 저장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척출시킨다. 이렇게 얻은 소금 다시 가정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든 녹여 당한다. 그래서 또 가정에서 어항에 물고기 키울 때 염체 수온 이상의 물에 녹아든 산소가 공기 중에 배출되고 염전산소가 감소함에 따라 물고기 호흡이 어려질 때 이때 어항연산소 발생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또 인체 내 각에서 이산화탄소는 혈액순이 용해되고 다시 이산화탄소 혈액순이 빠져나와 폐를 통해 날 수 있는 석회를 못 받고 배출. 그 다음 비가역 반응.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으로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정반응에 비해 무시할 수만 거의 일어나지 않는 비가역 반응. 그러니까 메탄과 에탄올을 완전히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물이 생겨서 아예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죠? 또 에탄올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 물을 생성하면서 연소는 다시 돌리기 힘들죠. 또 금속과 산의 반응. 마그네슘 리본을 염산에 넣으면 금속을 염산에 넣으면 당연히 수소가 발생하고 수소의 기체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가역으로는 불가능하죠. 동적 평형. 가역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 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 겉으로 보기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응 역반응 같은 속도 일어나고 있는 거다. 실제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정반응하고 역반응하고 속도가 어때요? 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실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적 평형에 밀폐된 경기 안에 충분한 시간에 물을 담아두면 물이 증발하는 속도와 순기 응축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물과 승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또 충분한 양의 설탕을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두면 설탕이 용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설탕 수용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게 다 동적 평형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 동적 평형 실험. 이산화질소와 사산. 투명한 밀폐연기 저가에서 이산화질소 상분과 세계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또 동적 평형,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질소 사이의 동적 평형 실험. 가역 반응에서 반응과 생성물 농도가 변하지 않으면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일정해진 거죠. 동적 평형 상태에서 정대한 역반응이 같은 속도는 반응과 생성물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은 대부분 분자로 변하지만 매우 적은 양의 물이 이온화의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 이게 물도 지금 액체죠. 물이 두 그림에서 이걸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죠. 보통 하이드로늄. 수소가 3개 들어있는 이온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결국 수소가 결합한 거죠. 하이드로늄 이온. 물 분자 부분적인 음전하를 띤 산소와 이오타 물 분자에서 부분적인 양전하를 띤 수소가 서로 결합하여, 그죠? 산소에 수소가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기고 수산화 이온이 결국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소 하나가 이쪽으로 산소에 붙게 되는 거죠. 물의 자동화 이하 반응에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 몰 농도의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한다. 물의 이온화 상수. H2O와 H2O 결합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기고 수산화 이온인데, 아무튼 이거의 이온과 몰농도죠. 이온의 몰농도. 이거의 몰농도의 곱을 K와트라고 하거든요. K와트라고 하는데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 가역 반응, 정반응, 역반응 수도가 모두 같은 동적 평형 상태의 이루므로 일정한 온도에서 이 두 개의 몰 농도는 일정한 값을 갖고 두 개의 몰 농도 값은 곱은 이온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몰 농도 곱이 결국 K와트가 되는 거예요. K와트는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일정합니다. 이게 순수한 물에서 이것과 이것은 똑같아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똑같다는 거죠. 곱하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영역의 상관 일정한 값을 갖는다. K와트 값은 모든 영역이 일정하다는 거죠. 수 이온동 징수 pH가 입니다. 우리가 이제 pH하고 pOH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아무튼 pH는 하이드로늄 이온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하지만 실제 값으로 사용하기에 불편.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수로 쓴다. 그게 이제 pH 농도 지수죠. pH는 상률값에 음의 부호를 붙인 것이다. 그죠? 이거 로그 계산해봤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 7이 되는 거잖아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몰 농도가 될 때는 5가 되는 거고, pH 값이 5가 되는 겁니다. 이게 10의 마이너스는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클수록 pH 값은 반대로 작아진.
또 이것이 작아지면 pH 값은 오히려 커진다. 이게 뭐냐면 농도가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이 많으면 말수록 산성에 가까워요. 산성에 가까우면 pH 값이 작아요. 수산화이온에 가까우면은 pH 값이 pH 값은 점점 커져야겠죠.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적으면 이쪽이 산성이 되는 거고요. pH 값을 기준으로 7보다 더 크면은 이게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염기성.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염기성이. 그래서 pH는 마찬가지로 pOH 음의 보를 붙인 것이다. pOH다 보면 게 pOH. 물의 자동화 이온화 반응은 비가이다 가역 반응이죠. 물의 자동화 반응에서 이온화 반응에서 물 분자가 수소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근데 수소 이온을 이루면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 생산된 아무튼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곱을 K와트라고 한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은 순수한 물에선 7이죠. 몰농도니까 10-7승입니다. 네, 그래서 K와트 값이 1 곱하기 10-14선 일정하고요. pH와 pOH의 합은 얼마다? 14이다. pH가 6이고 pOH가 8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14가 되는 거죠. 깨끗한 빗물의 pH와 산성비 pH. 건조한 공기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0.03% 포함되어 있다. 공기가 접하고 있는 물은 이산화탄소가 용해되기도 하고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될 이산화탄소의 용해 평행에 도달하게 한다.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물과 반응하여 탄산을 이루는데 뜻한 산성을 띠게 되죠.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옛날에는 탄산에 의해 점점 깨끗한 빗물에서 점점 산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pH 값을 점점 조사했죠. 연도별에 보면 점점 4.9, 4.9, 5.3 산성이 강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뚜렷한 pH는 한 1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25도에 있어서 수용의 그 액성과 pH,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pH 값이 7보다 적으면 산성, pH 값이 7보다 크면 pH 값이 기준으로 했을 때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연히 pOH는 7보다 크겠죠. 얘가 7보다 적으니까 둘이 더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6이면 둘이 더하면 14가 되니까 얘는 8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둘이 14가 되니까 오히려 pOH 값은 7보다 크겠죠. 나중에 한번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성은 산성이죠. 7보다 적으니까 5인 거고요. 얘는 더해서 보면 9가 돼야 되죠. 14가 되니까 10배 증가하면 10배 증가하면 1만큼 감소하겠죠. 당연히 10-5승인데 10배 오면 10-4승이요. 그럼 얘는 pH 값이 5잖아. 얘는 pH가 4예요. 그럼 1 감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산성이 증가하면 이건 증가하고죠. 당연히 증가하겠죠. 몰농도는 증가하고 pH 값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염기성이 증가하면 pOH는 증가하겠죠. 당연히 몰농도는 증가하고 pOH 값은 반대로 뭐가 되죠? 감소한다. 몰농도 값은 증가하지만 pH 값이나 pOH 값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고 문제풀이합니다. 네, 다음은 이산화탄소와 관련된 학반입니다. 지금 고체가 잘 보세요.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승화죠, 승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모두 있으니까 가역 반응 맞어요. 역반응은 가에서의 역반응은 이쪽이죠. 이산화탄소 물에 녹는 반응이 아니라 기체가 고체가 되니까 승화 반응이죠. 이건 승화입니다. 나에서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가면 석회동굴이 만드는 거예요. 종류서 속수는 반대 방향이고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T분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일진한 충분한 용을 넣은 후에 지금 용의 속도, 그죠? 얘는 석주 속도예요. 오른쪽 속도, 얘는 왼쪽으로 가는 속도인 거죠. 근데 동적 평행 상태에 도달해서 언제? T2일 때. 그럼 이 값이 거의 속도가 1이 똑같은 경우죠. T2부터 동적 평행이니까 A 값은 1이 되죠. 얘도 1이고 그러면 이게 고체 설탕의 질량이 점점 녹으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정해지는 거고요. 그럼 결국 B가 C보다는 아직은 설탕이 많은 상태가 거죠. B가 C보다 크다 맞고 니은 맞고 되었고 속도가 0이 아닌가 거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려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4번이죠. 네, 다음은 밀폐된 공기에 지금 물을 넣어놨죠. 지금 물을 넣어놓고 증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의 양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더 많아졌죠. 그죠? 그럼 이거는 수증기가 더 많아진 거죠. L이 아니라 수증기라고 했죠. 그 다음에 ET일 때 동적평이 이루어졌다 했으니까 응축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야. 점점 빨라지는데 결국 ET일 때는 응축 속도나 증발 속도나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점점 빨라지니까 같다고 하면 안 되고 T 값이 이거보다는 작겠죠. 그 다음 3T일 때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이미 이제 평행이 도달했으니까 같은 거죠. 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됐다. 네, 다음은 25에 밀폐된 공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증가하다가 이렇게 일정해지잖아요. 일정해지니까 니은이 결국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그 속도를 나타낸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은 이건 역반응이죠. 역반응이 지금 승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역반응 속도이다. 그죠? 기억이 역반응 속도고 니은이 정반응 속도가 되겠죠. 오른쪽 방향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2일 때 동적 평행이 도달하는 이 값이 같아지니까 A 값이 1이 되겠죠.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T1일 때는 아직 T1에는 동적 평행이 도달하기 이전이니까 기억을 말한 거거든요. 기억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데 그 값이 작다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답은 기억 니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